재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8일이죠.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이 있었어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조병구 재판장. 네. 아마 이 김용 재판도 여러 차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돈을 많이 갖다 댄 사람이죠.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네. 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한테 어떻게 돈을 전달했는지 네. 그 날짜라든가 이런 것도 특정을 해가면서 아주 변호사 출신이어서 머리는 꽤 좋은 것 같아요. 네, 상세하게 네. 아주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교수님 현역 시절에 법조 출입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법조 출입을 한다고 해서 매번 재판 때마다 다 들어가고 일일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찰에서 딱 뭐 브리핑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다 거의 모든 얘기가 다 끝나고 재판은 나중에 거의 결과만 보지 재판에 맨날 가갖고 안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달라졌잖아요. 재판 중심주의로 돼. 예.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뭐가 나오는지 정말 모든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전부 가서 그걸 다 받고 매번 이제 재판에서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우선 검찰의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을 인정을 지금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다퉈야죠. 예, 재판장에서 실제로 없는. 증거를 그러니까 내놓고. 재판에 가서 기자들도 직접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자들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욱이 이거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 또 굉장히 초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어저께 완전히 그냥 대방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428억 중에 돈이 건넨 사실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428억은 저수지에 있는 돈이고 자 남욱이 지금 돈을 줬다는 거 8억을 줬다는 거 남욱이 갑작스럽게 돈을 끌어다가 왜냐하면 20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 갑작스럽게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네. 호남에 뭘 줄을 댄다 어쩐다 하니까 그래서 그 돈을 줬다. 그래서 그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욱이 갔으면 사실 질문과 답, 증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너 8억을 어디서 지금 구했니? 어떻게 전달했니? 그렇게 주고 받을 줄 알았더니 아니요. 맨 처음 나온 게 428억 중에 일부가 지금 유동규로부터 김용한테 간 것을 봤다. 네, 그러니까요. 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건 지금 진짜 새로운 사실이거든요. 처음 나온 사실. 예. 428억. 즉, 이재명 측. 예? 이재명 돈이죠. 이재명한테 가야 될 이 대장동의 지분이 그렇게 유동규로부터 김용한테 가는 현장을 봤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저는 굉장히 큰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남욱이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나도 돈을 건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돈이 건네지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이 2021년 1월입니다. 현금 1억을 유동규가 지금 김용한테 줬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2월이죠. 2월 4일. 2월 4일. 예. 김용이 들어갈 땐 빈손이었는데 나올 때는 회색 꽃무늬가 들어간 가방을 들고 있더라. 쇼핑백이죠. 쇼핑백. 예. 회색 꽃무늬의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면을 본 이후에, 내가 김용이 이 돈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제, 그럼 돈을 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 쇼핑백도 네. 처음에는 현대백화점 쇼핑백이었다고 했다가 검사가 그 신세계 백화점 거 아니냐 하니까 아유 맞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네. 하면서 이렇게 백화점. 정정도 했고 네. 또 하나는 2월 4일 머리를 다듬으려 갔다가 오후 4시 넘어서 유동규 사무실에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사람 머리가 조금 너무 그냥
덥수룩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다듬으러 자주 다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갖고 갔더니 유동규가 조금 있다가 손님이 오니까 좀 나가 있으라 해서 흡연실에서 있는데 흡연실이 아마 다 보일 수 있는 유리가. 유리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네네. 거기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김용희가 왔다가 한 잠깐 뭐 그냥 한 5분 정도 있다 나가면서 쇼핑백 들고 나갔다. 네네.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히 보듯이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 민주당 쪽이 계속 주장하는 거, 이재명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게 남욱도 들었다밖에 안 하지 않느냐, 김만배한테 들은 얘기밖에 안 하지 않느냐,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전원 증거밖에 없다. 그런데 남욱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얘기했고 자가격리가 끝난 날이었대요. 그날이. 코로나 자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그 다음에 5억을 전달한 날짜도 정민용이 지금 이야기한 거를 부정을 했어요. 아니다. 그러면서 6월 6일로 아예 특정을 했고. 예, 특정을 했대요. 예, 또 유동규 재촉에 6월 6일에 전달을 하면서 7일날 자기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유동규가 그날 칼국수를 사줬고 그 다음에 이 땡땡 이름 그러니까 돈을 이제 구한 이몽주라는 사람 이몽주. 아닙니까?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예. 뭐 이몽주도 무슨 사업을 하는 분 같던데요. 네네. 그래서 5억을 차용을 했다. 돈은 이제 끌어다 썼다. 차용증까지 다 제시를 했다면서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그 당시에 상황들을 아주 날짜를 특정을 하고 당시 상황들을 특정을 하고 해서 이 증언의 어떤 신뢰도를 굉장히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또 30일에 2021년 아닙니까 이때 5월 네. 30일에 유동규 사무실에 있었는데 유 씨하고 마침 그때 김영호하고 전화를 했는데 유 씨가 스피커폰으로 다들 들어라 해갖고 들었는데 광주에 있는데 돈이 급하다 빨리 보내라 빨리 좀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다른 얘기죠. 지금까지는 유동규가 그냥 돈을 요구했다. 김용이 돈을 달라고 하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김용이 유동규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다르죠. 유동규가 나한테 그 남욱한테 김용이 재촉을 해서 돈을 줘야 된다라고까지만 지금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남욱은 이날 법정에서 김용이 재촉하는 걸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으로 7일 날 출국을 한 것 아닙니까? 6월 7일. 예. 그러니까 그 전날 돈을 주었으면 그 기억이 나죠. 네. 출국하기 전에 돈 주었으니까. 네, 그 한참 오래 전에 주었다면은 그게 6일인가 7일인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출국하고 그 전날 주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희가 아니 당신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왜 검찰에다 실토를 했느냐 그 부분도 또 해명을 잘 했더라고요. 그렇죠. 검찰이 증거를 갖고 꼬박꼬박 다 얘기하는데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얘기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갖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욱한테 다 이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거의 날짜까지 특정을 하면서 들이대니까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또 대답 안 했다. 또 이 정치 자금 부분도 유동규가 이야기한 뒤에 한 거다. 내가 그렇게 의리 없는 놈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유동규가 폭로한 다음에 예. 좀 있다가 이제 자기도 남욱 뭐 얘기가 유동규도 다 시작했죠. 했는데 안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다 그렇게 됐죠. 유동규가 먼저 이렇게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서 며칠 후에 그렇죠. 유동규 남욱이가 얘기하고 다 했죠. 남욱 얘기하고 그 다음엔 정영학까지. 사실은 정영학도 녹취록을 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리고 김만배 싹 빼버리고. 빼버리고 했다가 결정적으로 정영학의 입장을 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진 거죠. 사실은 김만배를 빼놓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자들이 모두 다 유동규의 폭로 이후에 차례대로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5억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 문제도 그동안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허가 안양 그 탄약고 이전. 박탈동 탄약고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뭘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심 도와주겠지 네. 이렇게 기대를 한 건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시 뭐
들여다보면 남욱은 지금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8억은 새로운 뇌물이고 이 뇌물과 김용한테 이걸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준 사람도 어쨌든 이건 죄를 그 혐의를 받고 거기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아니 이 증언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증언이면은 거기에 신빙성을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 1억 원 김용이 유동규한테 받아간 돈도 그 돈이 김만배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김만배가 1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그렇죠. 428억 원 중에 일부로서 현금을 만들어줬고 그 일부를 또 유동규가 김용한테 주었으니까 그 안에 1억 원이 다 들어갔는지 현금이 아니면 5천만 원만 넣는지는 알 길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도 참 대단합니다. 그때 계속 1억 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군요. 아이고 더는 현금으로 못 줘. 올해는 이게 다야. 뭐 이렇게 얘기. 김만배가 아주 짠돌이더구만요. 대단한.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넣고 남욱 줄 돈까지 428억까지도 자기가 지금 지돈 먹겠다고 아닌데, 예. 지금 먹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나 그 일당은 자기 돈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져야겠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욱은 돈 달라니까 어떻게든 돈이라도 꾸고 뭘 하고 해갖고 그걸 맞춰주려고 하는데 김만배는 있는 돈도 아이고 이거 끝이야? 올해는 1억이 끝이야? 하고 방어를 하고 그걸 자기 돈으로 만들려고 했다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MB도 자기 회사 아니라고 했다가 형한테 지금 다 뺏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토탈 날렸죠. 예. 그래, 그 아들도 그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겠죠. 그 아들한테 참 그거 회사 갖게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저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김용으로서는 뇌물 수수 뭐 이런 거 절대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30일에는 그 남 씨한테 돈을 빌려준 네. 이몽주 씨가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네. 다음 달 6일에는 동건이요. 유전 동건이요. 본부장의 동근엽 예. 박모 씨인가요? 예.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증거 유동규 씨가 뭐 인멸과 백팩을 돈에다 담아갖고 나간 얘기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줄줄이 이제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김용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다 막힌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뭐 날짜도 특정하고 당시 상황도 특정하고 뭘 먹었는지까지 기억을 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탄핵할 이 증언을 탄핵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뭐 김용은 끝까지 뭐 부인을 하겠죠. 만약 김용희가 마음을 바꾼다 하면 이재명으로서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뭐 안 되겠네. 저 사람하고 손절을 해야겠다. 김용은 그걸 다 얘기해버리면 자기는 형량이 뭐 거의 없다시피 바로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나는 그거 내가 쓴 거 아니다. 예.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가져다가 전부 예. 경선자금으로 썼지. 나는 뭐 10원 한 푼 먹은 게 없다 하면은 뭐 석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형량이 최소한 또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3, 4년은 이제 깜빵에서 썩어야죠. 네. 그걸 썩느냐 어찌냐 문제는 이재명의 운명과도 관련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도 시작이 되고 있고 선거법 또 4월 달에 체포 동의안 들어가서 이재명도 뭐 그때 구속이 돼버리면 김용도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자들이 진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건가요? 진짜로 뭐냐면 이렇게 버티면 이재명이 언젠가는 대통령이 돼갖고 전부 다 사면하고 복권시켜준다. 그 사람들은 그게 기대를 마지막 비빌 언덕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무너지면은 자기들이 존재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라도 뭐 되든 안 되든 거기에다 희망을 걸고 뭐 버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참. 그러나 뭐 이 김용이 뇌물 수수를 했다는 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리 뭐 돈 받은 사람이 나 돈 받았습니다, 뇌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뇌물이라는 게 그것도 딱 누가 사진 찍어놓고 녹음해 놓지 않으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 지난번에 한명숙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돈을 줬다 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사람이 당시에 어떤 상황인가를 얼만큼 세세하게 증언을 해내는가. 대체로 어떤 거냐면, 그럼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날이 며칠이지? 아침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어땠지? 점심엔 뭘 먹었지? 이게 이렇게까지 사실 그날의 어떤 상황들이 전부 다 맞춰졌을 때, 아, 이 사람의 그 돈을 줬다는 기억은 신뢰도가 높아. 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빙성입니다. 당시 상황, 정황에 대해서 얼만큼 이 사람이 증언을 해내느냐. 즉, 김용이 돈을 준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억을 세세하게 당시의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이 뇌물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판사도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런 증언 내용이 사실하고 맞는지, 어디서 어떻게 주었다는지, 뭐 그 진술하는 내용들을 다 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을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거짓으로,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대로 소설을 쓰기는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면은 진짜 노벨 문학상감이다. 아니, 근데 이 소설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그 집단 창작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각각의 지금 그 증인들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해관계가 다른 복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는 것을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 무슨 합숙을 시켰나요? 그러니까요. 단체를 합숙을 시켜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개 이 지금 그 증거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전부 다 구속돼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증거들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럼 구속돼 있는 상황 속에서 입을 어떻게 맞춥니까? 각각 미결수들이. 이걸 맞출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